발달 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도우미 김단우 아나운서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친한 동료도 있어서 즐거운 일들이 많죠.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제1장 말로 하는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로 하는 성희롱, 만지거나 접촉하면서 몸으로 하는 성희롱, 또는 글이나 그림, 사진, 동영상을 통해 눈으로 느끼게 하는 성희롱 등 여러 가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로 하는 성희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들은 내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카페에서 근무하든 공장에서 근무하든 장소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직장 동료가 근무 시간에 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다면 어떨까요? 지혜 씨가 직장 상사에게 뭔가를 배우고 있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례 1. 성적인 농담. 남자 직원이 지혜 씨의 노트북을 보며 업무를 알려준다. 저거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혜 씨 오늘 왜 이렇게 옷을 섹시하게 입었어요? 아니 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나? 강 과장이 어이없어한다. 성훈 씨,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에이 그냥 농담이죠. 지혜 씨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풀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쵸? 기분 안 나쁘죠? 그런 말 싫어요. 앞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앞으로 좀 조심할게요. 김단우 아나운서. 네, 지혜 씨가 정말 많이 놀랐겠네요. 그렇지만 지혜 씨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상사에게 솔직하게 잘 말했어요. 다음 사례를 볼게요. 나의 얼굴과 몸에 대해 내가 원하지 않는 칭찬이나 평가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지혜 씨와 성훈 씨.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피곤해 죽겠네. 그러게요.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이렇게 일 많이 해서 지혜 씨 예쁜 얼굴에 주름 생기면 어떡해요? 성훈 씨, 내 얼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을 하러 온 거지 외모에 대해 평가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얼굴이 예쁘다고 하면 기분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 씨 너무 예민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나에 대한 평가는 칭찬이 될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얼굴 얘기하면 사업주 성희롱 보충 상담원에게 상담 요청할 겁니다. 여자들은 언제나 예쁘다고 하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 난감하겠죠. 하지만 우리 지혜 씨가 자기 외모에 대해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멋있네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몸에 대한 칭찬이나 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지혜 씨가 복도에서 팀장을 만난다. 지혜씨, 오늘 이쁘게 입고 왔네? 다이어트해? 몸이 좋아졌다. 그냥 건강에 좀 신경 쓰고 있어요. 허리가 잘록한 게 S라인이야. 모델 같아? 팀장님, 제 몸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래? 칭찬하는 거잖아. 저는 그런 말이 칭찬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지혜씨가 불편했다면 미안해. 이번엔 직장 상사가 음란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 씨와 성훈 씨, 강 과장과 팀장이 각자 업무 중이다. 성훈씨, 어제 드라마 내일이 오면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완전 화끈한 장면이었는데 그 둘이 침대에서 막 뒹구는데 남자 엉덩이하고 막 여자 가슴하고 완전 죽이더라고. 진짜. 팀장님, 전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드라마 얘기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 더 많이 하지 않나? 전 그런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알았어. 불편했다면 미안해.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음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회사에 오는 게 아닌데 저럴 때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상대가 나의 불편한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제안이나 요청이 있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장과 지혜 씨가 휴게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 지혜씨, 왜 그래? 요즘 힘든 일 있어? 제가 일이 좀 서툴러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치만 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 퇴근하고 저녁 식사나 같이 할까? 저희 약속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그 일정 마치고 이쪽에 낭만포차로 넘어와. 술 한잔 같이 하게. 팀장님, 둘이서 술 먹는 건 좀... 아이, 스트레스 풀어야지. 아니, 내가 쏜다. 어? 그런 제안 하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아, 직장 동료끼리 뭐 술 한잔 하기 뭐 어때? 아, 이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저 불편합니다. 저번부터 이런 제안 하는 거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러시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겁니다. 아이,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 김단우 아나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데 저렇게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는 건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혜 씨 확실하게 거절하면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네요. 이렇게 말로 하는 성희롱의 사례들을 보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면 마음이 많이 힘들고 당황스럽겠죠. 보통 우리는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자, 제가 해결사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성희롱과 같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기자비가 되어주실 백은채 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희롱 피해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백은채 노무사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음란한 말이나 농담을 하고 나의 얼굴이나 몸에 대해 평가를 해서 우리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 등 성적인 요구를 하면 무척 곤란하고 힘들어지겠죠? 누군가 이런 행동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그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행동, 사진, 그림, 동영상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을 우리는 피해자라 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을 행위자라 합니다.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이란 뭘까요? 직장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음란한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업주는 개인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고 흔히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 지혜 씨가 직장에서 당한 일은 말로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데요. 말로 하는 성희롱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이외에도 임신, 출산, 피임, 생리 현상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를 한다거나 얼굴이나 몸에 대해 평가하고 몸의 특정 부위에 관해 말하는 사례도 있고요. 성적인 내용에 관해 묻거나 이야기하고 성적인 내용의 말을 퍼뜨리는 행위도 말로 하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적인 관계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친절한 척하면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김대리도 여자니까 미니스커트나 파인옷도 좀 입고 다녀. 술집 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남자는 허벅지가 튼튼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이주임, 김대리랑 사귄다면서 어디까지 갔어? 이주임, 오늘 치마 입고 왔네? 남친이랑 어디 가? 이주임, 정말 예쁘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예뻐. 우리 사귈까? 김대리, 카톡 프로필 사진 정말 예쁘다. 나 설렌다. 술 먹고 같이 살까?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갈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 말할 땐 지혜 씨처럼 기분이 좋지 않다는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예방하려면 동료들의 성적인 농담이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내가 많이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로 하는 성희롱 말고도 몸으로 하는 성희롱,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성희롱이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막,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성희롱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행동, 사진, 그림, 동영상 등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란 성희롱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희롱 행위자란 성희롱 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하는 성희롱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음란한 농담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둘째, 회사 안에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셋째, 동료들의 성적인 농담이나 대화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넷째, 근무 시간이 아닐 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성희롱 피해자로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도와줍니다. 여섯째, 성희롱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네, 직장에서 말로 하는 성희롱의 사례들과 백은채 노무사님의 성희롱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즐겁게 일하기가 어렵겠죠. 다른 사람들이 말로 성희롱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듣게 된다면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세요. 애니메이션 속 남성 캐릭터가 스마트폰 화면의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2장 몸으로 하는 성희롱. 이번엔 직장 내 성희롱 중 몸으로 하는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으로 하는 성희롱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접촉하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몸의 특정 부위를 만져서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볼게요. 회사 복도. 지씨, 주말 잘 보냈어? 네, 팀장님. 잘 보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자고. 팀장이 지혜 씨의 어깨를 만진다. 이렇게 어깨 만지는 거 불편합니다. 지혜 씨가 불편한지 몰랐네. 저는 이렇게 제 몸에 손대는 거 싫습니다. 다음부터는 말로만 인사해 주세요. 힘내자라는 응원을 굳이 어깨를 만지면서 할 필요는 없죠. 저런 과한 행동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사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훈 씨가 출근한다.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지혜 씨, 오늘 하루도 파이팅! 지혜 씨가 마지못해 손을 들어 성훈 씨의 하이파이브를 받아준다. 다른 날 지혜 씨,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하이파이! 성훈 씨, 볼 때마다 하이파이브 하는 거 불편해요. 동료끼리 왜 이래요, 섭섭하게. 성훈 씨가 지혜 씨의 손을 당겨 억지로 하이파이브한다. 다른 날 회의실. 지혜 씨, 저희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에요. 파이팅! 성훈 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이파이브 하는 거 싫다고요. 제가 싫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계속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지혜 씨. 제가 지혜 씨 마음을 너무 생각 안 했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편한 사이라고 마주칠 때마다 하이파이브 하는 건 조금 지나치네요.
친한 친구 사이라도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행동이 몸을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몸을 접촉하는 상황입니다. 노래방에서 회식 중인 지혜 씨와 동료들. 지혜 씨. 네? 오늘 회식 자리 재밌어요? 아, 네, 부장님 재밌습니다. 우리 춤출까? 부장님이 지혜 씨를 끌어당긴다. 부장님, 저 별로 춤추고 싶지 않습니다. 아, 왜 이렇게 놀면 재밌잖아. 저 이렇게 허락 없이 어깨 만지는 거 싫어요. 춤 안 추고 싶습니다. 아, 참 사람 재밌게 못 노네. 지혜 씨가 성희롱 고충 상담실 문 앞에 서 있다. 고민하던 지혜 씨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회사에서 상사가 저렇게 강제로 춤을 추자고 강요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부적절하게 몸을 접촉하는 사례입니다. 팀장이 지혜 씨 자리로 다가온다. 지혜 씨, 어제도 정리할 게 많아서 늦게 퇴근했지? 고생했어. 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지혜 씨 잘했으니까 이거 볼을 꼬집는 팀장. 특급 칭찬이야. 팀장님 이러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아니 그냥 칭찬하는 거잖아. 친해지고 싶어서. 저는 제 몸을 만지는 게 불편합니다. 만지지 말아주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뺨을 만지는 건 안 되겠죠. 지혜 씨 많이 불편했겠어요. 저렇게 몸을 만지면서 칭찬하는 건 상대방을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몸을 접촉하는 상황입니다. 성훈 씨, 어디까지 문서 정리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과장님. 강 과장이 성우 씨가 잡은 마우스 위에 손을 포갠다.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부장님께 좀 여쭤봐야겠어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할게요. 자꾸 이렇게 제 손 위에 손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미안해요, 성훈 씨. 난 좀 빨리 보여주려고 한 건데 생각이 짧았어요. 상대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럴 때도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해야 해요.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도 다른 사람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으로 하는 성희롱 사례들을 보았는데요. 몸으로 하는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정말 힘들겠죠. 영상에서 본 사례 말고도 또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은채 노무사님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길잡이 백은채 노무사입니다. 여러분은 금방 몸으로 하는 성희롱 사례들을 보셨는데요. 몸으로 하는 성희롱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몸을 접촉하거나 몸의 특정 부위를 만져서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 몸을 접촉하는 행동, 가슴, 엉덩이 등 몸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 안마나 몸을 어루만지도록 강제로 시키는 것이 몸으로 하는 성희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례 말고도 여러 성희롱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사가 회사에서 안마를 해달라고 강제로 요구하거나 회사 동료가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같이 춤을 추자며 어깨, 허리 등을 접촉하거나 안마를 해준다며 특정 몸 부위를 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하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서 몸이나 얼굴을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대거나 지나갈 때 은근슬쩍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고 일하는 날을 격려한다는 핑계로 머리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이런 모든 사례가 몸으로 하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행동입니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괴롭히면 나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되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로 하는, 몸으로 하는, 눈으로 느끼는 등의 성희롱 행위는
단 한 번만 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막.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몸으로 하는 성희롱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몸을 접촉하거나 몸의 특정 부위를 만져서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몸을 어루만지도록 강제로 시키는 것도 몸으로 하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행동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무엇이 몸으로 하는 성희롱인지와 그 사례들, 그리고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희롱은 다른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근로자는 교육을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속 남성 캐릭터가 스마트폰 화면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3장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 이번 시간은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이란 뭘까요?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음란한 글이나 사진 등을 보여주고 자신의 몸의 특정 부위를 보여준다거나 다른 사람의 몸의 특정 부위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는 행동을 말합니다. 먼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보고 노무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음란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지혜 씨의 사무실. 성훈 씨가 이메일을 보냈네? 모자이크 처리된 남녀의 모습. 왜 이런 걸 보내줬지? 지혜 씨, 내가 방금 보낸 이메일 봤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성훈 씨, 이런 사진 보내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에이, 그냥 장난으로 보낸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사진을 보는 게 불편합니다. 다시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머, 메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일하다가 황당했겠네요. 제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많이 불쾌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지혜 씨 그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네요. 다음 사례는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을 컴퓨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같이 보시죠. 지혜 씨가 팀장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는다. 아니 뭐 이런 걸 화면 보기로 쓰시지? 아 진짜 불편하네. 지혜 씨, 뭐해? 팀장님, 화면 보기 사진 좀 바꿔주세요. 진짜 불편합니다. 아니 내 컴퓨터 내가 하는 건데 뭐 어때? 뭐 재미로 한 건데 재밌잖아. 이건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지 개인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이런 사진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혜 씨가 불편하다니까. 바꿀게 그래.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배경화면으로 음란한 사진을 올려놓으면 일할 때마다 보게 돼서 불편하겠죠. 회사 컴퓨터는 개인의 물건이 아니니까요. 저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할 때 누가 내 몸을 음란한 눈으로 쳐다본다면 어떨까요?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팀장이 청소 중인 지혜 씨의 몸을 대놓고 쳐다본다. 팀장님이 왜 자꾸 내 몸을 빤히 쳐다보시지? 아 진짜 불편한데. 지혜 씨, 요즘에 청소할 게 많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 근데 팀장님 계속 그렇게 제 몸을 빤히 쳐다보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아니 나는 지혜 씨가 청소하는 게 기특해 보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지혜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눈빛이 너무 불편합니다. 계속 그렇게 쳐다보시면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알리겠습니다. 김단호 아나운서. 팀장님, 다른 직원을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죠. 다른 직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있는 저도 불쾌하네요. 팀장님께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팀장님께서 지혜 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알리는 게 맞습니다. 다음 사례는 직장 동료가 직원 단체 대화방에 음란한 사진을 올려놨다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 씨의 사무실. 제가 아침에 이거 보고 빵 터졌거든요.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웃으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모자이크 처리된 나체 사진. 왜 이런 사진을 직원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거지? 진짜 불쾌해. 성훈 씨! 회사 단체 대화방은 업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이런 사진 올리는 곳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전 그저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른 직원들이 불쾌할 줄은 몰랐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도 공적인 업무를 하는 대화방에 재미로 음란한 사진을 올리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 될 수 있는데 업무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장소에 음란한 그림을 붙여놓아서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성훈 씨가 워크숍 포스터를 벽에 붙인다. 포스터엔 어깨를 드러낸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야한 그림을 붙여놔야지 읽어보지. 그런 거 없으면 이런 공지사항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니 잠깐 성훈 씨, 왜 회사 게시판에 이런 그림을 넣은 거죠? 그냥 저런 사진들을 넣으면은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직원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성희롱에 해당돼서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성훈 씨는 나름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성희롱이 되고 말았네요. 성훈 씨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의 5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성희롱할 생각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성희롱이 되는 사례들이 있네요. 내가 올리는 사진이나 나의 눈빛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 지금까지 본 사례들 말고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성희롱 행위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들의 길잡이 선생님, 백은채 노무사님 나와주세요. 여러분의 길잡이 백은채 노무사입니다.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의 사례들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음란한 글, 사진, 그림,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전화나 문자, SNS, 메신저, 이메일을 이용한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자기 몸의 특정 부위를 일부러 보여주거나 만지기도 하고 세 번째 사례처럼 다른 사람 몸의 특정 부위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는 행동들은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례 말고도 음란한 사진이나 농담을 카톡 메신저로 보내기도 하고 보란 듯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바지를 내리고 윗도리를 바지 속으로 넣는 사례도 있고요. 덥다고 윗옷을 벗고 일한다거나 성적인 모양의 물건을 일하는 책상에 올려놓는 사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느끼는 사례의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례처럼 재미로 음란한 사진을 메일로 보낸다거나 게시하는 행동, 두 번째 사례처럼 회사 컴퓨터에 음란한 배경 사진을 올리거나 세 번째 사례처럼 상대방 몸의 특정 부위를 많이 쳐다보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불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조심히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려는 생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희롱 행위자, 즉 성희롱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됐을 때에는 피해자, 행위자,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성희롱 행위자는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 부모, 친구, 이웃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져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실망하거나 슬퍼할 수 있겠죠. 또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위가 낮아질 수 있고 일하고 받는 돈이 깎일 수가 있어요. 또 나쁘게 되면 직장을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놓은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희롱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일을 잘하던 직원이 퇴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사업주는 새로운 직원을 다시 뽑아야 하고 처음부터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또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정도가 심각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나쁘게 볼 수 있고 그럼 사람들은 나쁜 회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몸과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수치심,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힘들어질 수 있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잠을 못 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겠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성희롱 행위자뿐만 아니라 상사나 동료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직장 적응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울 땐 성희롱 경험 사실을 자세히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성희롱 신고를 해도 오해를 받거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 기관이나 보호자,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자막,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음란한 글, 사진, 그림,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일을 말합니다. 성희롱 행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첫째, 직장 동료, 부모, 친구, 이웃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직장에서 여러 가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법으로 정해놓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 몸과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문제. 첫째, 회사에서 일을 잘하던 직원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희롱 정도가 심각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이 무엇인지, 사례들과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사업주가 겪게 되는 일들을 알아봤습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회사 안에서 성희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끼리 서로 배려해야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 속 남성 캐릭터가 스마트폰 화면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4장 직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2차 피해 사례들.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신고자가 추가로 겪게 되는 피해를 2차 피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피해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긴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첫 번째 사례 보시죠. 지혜 씨가 면담을 위해 부장의 사무실에 앉아 있다. 제시, 당분간 회사 나오지 말고 휴가를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성희롱 피해자인데 왜 제가 휴가를 내야 되나요? 전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지혜씨 때문에 회사가 시끄럽잖아. 응? 며칠만 쉬어주면은 금방 회사가 조용해질 것 같은데. 왜 다 지혜씨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난감해하는 지혜 씨를 두고 부장이 사무실을 나간다. 어머, 성희롱 피해자가 어렵게 신고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휴가를 가라뇨. 말도 안 돼요. 성희롱 당한 것도 힘든데 부장님 너무하시네요. 지혜 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고해야겠네요. 다음은 직장에서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힘들어지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입니다.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부장과 대화를 끝낸 성훈 씨가 회의실을 나간다. 뒤이어 지혜 씨가 들어온다. 저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응, 앉으세요. 부장님, 저는 올해 매장 우수사원으로 2번이나 뽑혔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전부 승진 명단에 있던데 왜 저만 없는 건가요? 지혜씨, 몰라서 그래요? 지혜씨가 성희롱 신고해서 지금 회사 분위기가 민감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성희롱 피해자로서 신고한 제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요? 회사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장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 씨가 1331번으로 전화를 건다. 피해자라서 신고했는데 승진을 못하게 됐네요. 지혜 씨 진짜 힘들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전화하셨으니까 지혜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줄 겁니다. 지혜 씨 힘내세요. 다음은 성희롱 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입니다. 너 미쳤어? 어? 네가 뭔데 신고를 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팀장과 강 과장. 전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팀장님. 뭘 믿고 우리 까고? 저 까부는 거 아닙니다. 팀장님이 피해자한테 사과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셔서 신고한 겁니다. 아니 내가 마무리한다고. 어? 너만 신고 취소하면 나도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거야. 어? 왜 상황을 어렵게 만들려? 너 취소 안 하면 나 가만 안 했는다. 팀장님, 저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다. 팀장님한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야, 강 과장. 야, 강승리! 성희롱 피해자라서 신고했는데 협박하네요. 저러면 정말로 무서울 것 같아요. 저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용기를 내서 피해자를 위해 신고해 주신 강 과장님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례입니다. 지혜 씨와 강 과장. 과장님, 저 성희롱을 당해서 신고했어요. 그래? 어떻게? 누가? 서류 작성하는 거 가르쳐준다고 무릎에 앉아서 하라고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팀장님이. 어머, 누구 팀장님? 박 팀장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엄청 점잖고 신사적인 사람인데. 근데 지혜 씨, 다른 동료들이 자기 말이 믿지 않을 것 같아. 왜요? 저는 거짓 없이 사실을 말했는데. 그때 성훈 씨도 그러던데 다들 지혜 씨가 사실과 다르게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하네요.
저는 성희롱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제 말이 진짜라는 것까지 제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나요? 지혜 씨, 힘내세요. 성희롱 당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네요. 정말 괴롭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힘내세요. 다음은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2차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송은 씨,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사건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검정색 스키니진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스키니진이면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네요. 특히 엉덩이 쪽이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 피해자의 옷차림이 문제가 되나요? 예, 그럴 수 있죠. 스키니진이면 엉덩이 쪽이 많이 드러나는 옷인 건 맞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전 피해당했어요. 그렇지만 옷차림이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여성이 남성을 왜 성희롱 하겠습니까? 제 옷차림이랑 행동은 성희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너무 불편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상담원이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네요. 성훈 씨가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저런 생각을 가진 분이 상담하면 더 많은 사람이 2차 피해를 보겠네요. 2차 피해 사례를 봤는데요. 2차 피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들의 길잡이 선생님, 백은채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길잡이 백은채 노무사입니다. 2차 피해 사례들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김단우 도우미님의 말씀이 맞아요. 2차 피해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괴로움으로 더 힘들게 되고 도움을 준 사람까지 피해를 받게 되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2차 피해란 김단우 도우미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신고자가 성희롱 외에 추가로 겪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앞에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희롱 행위자,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에 2차 피해 유형도 첫 번째, 사업주가 하는 2차 피해, 두 번째, 성희롱 행위자가 하는 2차 피해, 세 번째,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는 2차 피해, 네 번째, 주변 사람들, 동료들이 하는 2차 피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하는 2차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을 잘해도 인사평가를 나쁘게 주고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이 주면서 휴식 시간을 줄인다든지 쉬는 날에도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성희롱 피해자를 왕따시키거나 뒷담화하는 등 괴롭히고 있다는 걸 사업주가 알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교육이나 경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2차 피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하는 2차 피해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행위자인 과장이 피해자에게 나를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겁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좋게 마무리하자고 강제로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가 2차 피해에 해당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는 대표적인 2차 피해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숨기려 하고 행위자 편을 들어 공평하지 않은 조치를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처럼 피해자의 옷차림, 행동을 문제 삼아 성희롱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동료들이 하는 2차 피해 내용은 피해자를 왕따시키거나 뒷담화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성희롱 피해 사실을 글로 쓰거나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놓습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합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은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고 상담하고 조사합니다. 넷째, 성희롱 고충 상담원과 상담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성희롱 심의위원회라는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해결합니다. 다섯째, 사업주는 피해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신고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합니다. 여섯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피해자의 생각을 존중해서 행위자에게 벌을 주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회사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거나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직장 밖에서는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었음에도 사업주로부터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일이 있던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하여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성희롱 피해자, 근로자, 그 밖에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도 고용노동부에 잘못을 올바르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신고는 성희롱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에게 성희롱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돈을 주라고 할 수 있고 성희롱 행위자에게 인권교육을 들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벌을 주라고 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만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한 성폭력의 경우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후에 사업주가 조치를 잘하지 못해서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여성긴급전화 대표번호 1366,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막,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2차 피해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신고자가 추가로 겪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성희롱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방법 및 순서는 첫째, 직장 내 성희롱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성희롱 피해 사실을 글로 쓰거나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놓습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합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은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고 상담하고 조사합니다. 넷째,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성희롱 심사위원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해결합니다. 다섯째, 사업주는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합니다. 여섯째, 사업주는 피해자의 생각을 존중해서 행위자에게 벌을 주는 등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까지 말로 하는 성희롱, 몸으로 하는 성희롱, 눈으로 느끼는 성희롱, 2차 피해 사례들을 보고 노무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나요? 우리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즐겁고 건강한 직장 생활 함께 해봐요. 지금까지 도우미 진행자 김단우였습니다. 안녕! 애니메이션 속 남성 캐릭터가 스마트폰 화면의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